예. 윤석열 전 총장 김영석 명예교수를 만나긴 했지만 외부 행보가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 사실상 칩거 중입니다. 그런데 몇몇 보도를 저희가 좀 종합해보면요. 드러내놓고는 움직이진 않더라도 조용히 대선 행보로 향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뭐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부 보도, 일부 칼럼을 저희가 좀 인용할 텐데 사실 윤 전 총장 이슈들을 저희가 주목했을 때 꽤 정치 원로들의 이름이 처음에 하마평이 올라가서 뭐 좀 각기 다른 주목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정치 파트너가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윤 전 총장이 측근들을 통해서 나도 나이가 예순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데 저희가 이거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이면 됩니까? 글쎄요. 참 보시면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아버지인 윤기정 명예교수가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 뭐 윤여준 전 장관도 그렇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잖아요. 정치를 하고 뭔가를 함에 있어서 내 친구랑 하는 게 편하지 아버지 친구랑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나도가 나이가 60이라는 데 그런 것들이 좀 깔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정치 원로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굽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지금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연배가 한참 위 있는 사람들을 파트너로 해서 정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더군다나 저 네 분들 중에서는 저 세 분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역 비대위원장이지만 나머지 세 분은 정계에서 또 거의 뭐 실질적으로 좀 떠나 계시기도 하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내가 윤 총장과 가깝다, 뭐 내가 만났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인데 가만 분석해 보시자고요. 이거 윤 총장 측에서 나온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윤 총장 측에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고 뭐 창당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뭐 공보 조직권에 뭘 하고 이런 얘기들이 윤 총장 측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 뭐 윤 총장 측근을 자임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흘러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군가가 뭐 지금 뭐 파트너다 아니다 하는 저 원로들의 얘기들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게 윤 총장 측의 진심인지 아니면 저 파트너라고 칭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저 바램인지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원래 여기 화면에도 보이지만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윤여준 전 장관 등이 윤석열 전 총장과 직접 접촉하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처음에는 꽤 많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과는 정치적 연대를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치적 연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한두 번이 그냥 출마하는 것 뿐이야. 그거 아니냐. 그렇게 부릅니다. 뭐 하면 어떡할래. 모르죠 뭐. 그냥 그러고 말았지 뭐.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 같으면 뭐 이름이 나갈 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도 나이가 60이다와 비슷한 보도들이 오늘 좀 새롭게 나왔거든요. 이현정 의원.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옛 정치인들과 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자신의 행보를 같이 할 인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글쎄 뭐 그런 취지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 이 정치를 새롭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저런 문제일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정치에 경험이 많은 분들은 뭐 다 내 이야기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시대 정신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정치인한테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시대에 뭘 요구할 것인가, 또 그걸 누구와 함께 이뤄낼 것인가 이제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이제 공정과 정의라든지 뭐 등등 이런 가치가 사실상 20대, 30대라든지 이 계층이 굉장히 원하는 지금 아이템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윤 전 총장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정치를 할 때 과연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이슈들, 즉 가장 지금 이 공정의 가치에 피해를 보고 있는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20대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뭐 조국 전 장관 사태도 있었지만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표창장 위조해서 의대까지 나오는데 나는 뭐냐? 뭐 일자리 지금 뭐 윗세대들이 다 자기들이 정말 정년퇴임까지 다 해놓고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들, 그게 이제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라면 과연 이 문제를 정말 은퇴한 정치인들과 논의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생각을 갖고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고민할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윤 전 총장이라면 오히려 새로운 세대와 호흡하는 게 정치의 새로운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 즉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남북관계 문제 이런 문제를 예. 지금 사실 윗세대들은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해보고 안 된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또 본인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론된 분들 보면 다 정치인 출신이고 또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에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반면에 오히려 이런 새로운 젊은 세대와 함께 일을 하려면 그 세대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되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윤 전 총장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옛세대, 정말 노련한 사람들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세대와 함께 손을 잡아 할 것인지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정치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 예, 아까 조국 전 장관 인용을 하시면서 표창장 위조 말씀하셨는데 아직 네. 재판 중인 그렇습니다. 사실을 좀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내 나이도 60이다. 본인 스스로 이제 정치 원로보다는 뭔가 젊은 피를 수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재 보도들을 다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집콕 중인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자택에 머물며 그런데 사회 통합 메시지도 가담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집거 기간이 길어지고 4월 보궐선거 이후에는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의 일거수일투족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조성호 부대변인,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 사회통합과 화합, 아까 상식과 정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윤 전 총장이 이제 좀 가다듬으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겁니까? 근데 저게 바로 문제인데요. 정치라는 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사회 갈등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처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 중용의 미를 찾는 게 또 정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갈등을 해소하게 하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검사의 역할은 그런 역할하고는 좀 사뭇 다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을 찾고 그다음에 그 일도양단의 어떤 칼로 결론을 내듯이 끝장을 보는 형태거든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전 총장은 과거서부터 그 검사로서의 이력으로 볼 때는 이른바 아주 강한 칼잡이로서 그 명성을 좀 날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총장이 과연 사회 제 세력들의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그런 요구들을 그리고 그런 갈등을 잘 수습해서 자신이 어떻게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정치적 방향으로 사람들을 잘 끌어가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가장 의문점으로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융화시켜 나가느냐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이른바 조직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들 국민들의 갈등을 잘 수습해서 국민을 하나된 힘으로 모아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대선에 승리를 하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 시험대가 되겠죠. 예. 그럼 어떻게 그 답이 나올지 한번 궁금하네요. 저희가 윤 전 총장이 말한 거대 담론 위주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 구재홍 차장. 네. 잠시 숨 좀 골라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볼 텐데요. 이게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의 측근 통해서 뭘 내가 나가려고 해도 취재진이 자택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서 어떤 걸 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언급했는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집에서 몰두 중인 것들이 꽤 다채롭고 집안일들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모아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 국정을 책임을 진다라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 필요한 거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한 분야가 있고요. 또 이제 집에서 하루 세 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이제 요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려동물을 여럿 키우고 있는데 이 동물을 돌보는 것이 집에 주로 머무르는 윤 전 총장의 일과 중에 중요한 일이 됐다.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강아지 유튜브 보기인데요. 예. 실제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소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만큼
일상생활까지도 윤 전 총장의 하루하루를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고 그 궁금함에 대해서 이 지인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윤 전 총장의 이 근황을 보도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만큼 이 국민적 관심을 한눈에 받고 있다. 실제로 저 네 가지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일상까지도 관심을 받는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보도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앞서 윤 전 총장이 직접 누구와 만났다든 혹은 누구와 메시지를 냈다는 정확한 게 없어도 뭔가 그 풍문이 되게 많았잖아요. 윤 전 총장 누가 모였다더라, 옆에 누가 있다더라. 근데 이제 비슷한 취지로 윤 전 총장이 공보 조직을 위해서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 영입을 제안했다는데 이것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긴 좀 무리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까 이거 자꾸 저한테 비슷한 류의 질문이 오는데 예. 앞서 정대철 죄송합니다. 저 김한길 그다음에 정동계 정치인 만난 것도 그렇고 만났다는 보도도 지금도 보면 공보 조직 위해서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 영입 제안 저 얘기도 있고 또 여의도 이런 풍문도 있습니다. 그 왜 보수 정당 쪽에 보면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정치인들에게 윤석열 총장 측이 만남을 제안했다. 이런 풍문도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 참 따져보시자고요. 누가 만나자고 그랬나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전화했나요? 아니죠.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윤석열 총장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전화했나요? 아니죠. 대부분 내가 윤석열 총장이랑 가까운데 총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자주 만나서 한번 팀을 꾸려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예. 이거 정치권에서 내그저 자가발전이라고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항상 대선 때면 윤석열 총장 때도 말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고 유력 대선 후보가 딱 뜨면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구랑 가깝다, 누구를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뛰고 있다, 팀을 꾸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대선 후보를 위해서 뛰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주변 분들이 다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 돕기 위해서 물론 거기다가 본인의 어떤 이득을 좀 더해서 이렇게 일은 하고 계시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윤석열 총장 측의 또 최측근들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의 대부분 누구누구에 따르면 법조계 지인에 따르면 법대 동기 누구 변호사에 따르면 이러이러한다더라라는 이런 풍문류의 어떤 얘기들이 서초동과 여의도 주변을 지금 맴돌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따르면이 많지만 한편으로 보면 윤 전 총장이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저는 그 신호가 SNS 계정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계정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활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나이가 60이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전언까지 알려진 윤석열 전 총장의 일거수일투족 얘기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